코로나19 얘기해야죠. 신규 확진자가 246명 집계됐어요. 네, 맞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가 235명이 나왔는데 이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만 131명이고 경기도 52명, 인천이 18명, 수도권이 심각하고요. 네. 부산도 7명, 전북과 대구가 6명, 충남이 4명, 광주, 경북이 3명 등등 전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았어요. 네, 정광훈 목사는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부인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구급 비서도 받았다면서요? 네, 비서까지요. 구급차 이송될 때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턱에 걸쳐서 이송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스크 착용을 왜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또 격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사랑제일교회 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가 15%, 또 확진자가 400명 이상이죠. 다른 지역의 전파건도 75건이나 된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했습니다. 네, 사랑제일교회 참 바이러스 제일교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 인천에 사는 그 교인 할머니가 3살 손녀한테까지 이 확진 판정을 받겠다면서요? 역시 가장 우려스러웠던 것이 이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교회 다니신 분들은 물론이고 가족으로 전파가 되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였는데 우려대로 인천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할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이 3살 손녀까지 감염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교인들을 향해서 본인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이나 이웃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좀 스스로 이 격리와 검사를 받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확진 판정을 받으면 왜 이렇게 다 도망을 다녀요? 검사 이제 확진 판정을 받는 것 자체가 이제 상당히 부담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하지 않고 도주하다 잡히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확진자 중에서 이 파주 병원에서 이 교인이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탈출하는 상황까지 연출됐습니다. 아직 검거 안 됐나요? 네, 법조계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제는 경북 포항에서 40대 교인이 탈출했다가 몇 시간 만에 좀 잡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아니 확진 판정 받으면 자가격리 가거나 방역당국 조치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치료를 받아야죠. 네. 다른 것도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죠. 여기 말고도. 그렇습니다. 이제 대체로 교회가 많기는 한데요. 노원구 안디옥 교회, 여기는 이제 사랑제일교회 연관된 곳이고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양천구 되새김 교회,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계속 확진 판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제외하면은 이 서울 강남구 골드트레인 집단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양평군 이 복날 단체 모임까지 여기 이제 관련 확진자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누적 확진자가 73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파주시 스타벅스 이 파주 야당 역전과 관련해서 현재 누적 확진자가 50명 가까이 되고요. 네. 그리고 용인시 죽전고 대지구와 관련해서도 이 15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 부산 기계고등학교에서도 누적 확진자가 17명이나 나오는 등 이 학교에서 지금 전염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한 분께서 파주 그 야당역 스타벅스 좀 얘기하시나 봐요. 네. 소식이 알려져가지고 택시도 한산하고 거리가 온통 썰렁해졌다. 조금 전에 그런 문자 보내셨는데 아까 권준욱 부본부장도 이제 브리핑에서 이번 주가 잘 다스려야지 안 그러면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적인 확산으로까지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수도권이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수도권에서 지역 감염이 급 상승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상황도 연출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전파 속도입니다. 그만큼 전파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또 깜깜이 환자, 원인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있는 것이고, 또 3일간 연휴 뒤끝이기 때문에 또 얼마 동안의 기간을 기다려봐야 되거든요. 그런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중앙방역대책본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깜깜이 환자라기보다는 무증상 환자 이래야지 맞는 표현일 것 같고,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따 오후 5시에요. 정세균 총리가 방역 단계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이다. 아마 지금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데 아까 이재가 한림대 교수도 3단계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오전에 뉴스공장 나서 그런 얘기했는데 그런 쪽으로 좀 강화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따 5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뭐 방역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아까 이재갑 교수가 얘기하셨듯이 대체로 3단계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지금 네. 이 수도권의 인구 밀집도가 대구와는 뭐 전혀 다른 상황인데다가 게다가 또 지금까지 계속 휴가철도 이어지고 있고 또 연휴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서는 뭐 이 3단계로 접어들 경우 이 국민들의 경제적 활동 반경이 좀 극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네, 그게 문제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자영업자들이 좀 굉장히 또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지금 8개월째 뭐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좀 이어지면서 이 피로감도 굉장히 높다라는 지수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이제 그 확진자들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뭐 3단계로 고려하는 것 같은데 일단 기준은 한 2주 평균 확진자 수가 이 굉장히 좀 중요한 기준인데요. 네. 이 100명. 100명 중요합니다. 3단계를 격상시키려면 네네. 네. 이 100명이 100명. 네, 그렇습니다. 2주 동안 평균 확진이 100명을 넘어서는 것이 우선 조건이고요. 아니면 이제 2번 이상 그 일주일 내에 확진자 수가 점점 이게 배로 넘어가는 상황. 네. 그런 경우에 이 3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마 닷새가 100명 이상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죠, 지금. 맞습니다. 지금 100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200명까지 또 이렇게 배로 숫자가 늘어난 네. 상황이다 보니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100명이 중요하다. 닷새간 합한 숫자가 지금 900명을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네. 100명 밑줄 좀 쳐야 될 것 같네요. 네네. 자, 군에서도 휴가를 또 중단했다면서요.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됐죠. 경기도 가평 군부대에서 병사 2명이 또 확진됐습니다. 이 군 장병이 휴가를 나오는 경우에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군대 내에 감염 우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도 2주간 휴관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네, 어제 이어서 에밀레 종소리가 요즘 며칠 동안 계속 무겁습니다. 네. 무거운 소식 전해주다 보니까 제 유튜브로 배종찬 소장 헤어스타일 보셔서 네. 한 청취자께서 배 소장이 아닌가 봐요. 헤어스타일이 배 소장이 아니네요. 그 어떻게 잔디머리를 깎았어요? 왜? 네, 사회적 거리두기 무너졌어요. 네. 잔디머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네. 네, 거리를 좀 좁혔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갔던 잔디머리가 그냥 바람에 나 누워버렸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는데 좁혔다는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헤어스타일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엄중한 마음의 자세를. 네. 자, 정치권에서도 사랑제일교회 집회를 두고 이제 말이 많은데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 금지됐던 8.15 집회를 미래통합당이 사실상 방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태현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이 광화문 집회에 이 통합당 당원들이 참석했던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그런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 통합당이 적극적으로 참석 금지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통합당이 어떤 지침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홍문표 의원을 비롯해서 이 민경욱 전 의원 등 이 통합당 전현직 의원들이 집회에 참석을 했고 이것이 사실상 8.15 집회를 방조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 통합당은 사퇴 책임을 이 정부 탓으로 돌리는 일부 의원들의 비상식적인 언행에 엄중히 조치를 하고 정광훈 목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통합당은 정광훈 목사하고 선을 긋긴 했지만 집회의 의미는 새겨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미래통합당이 광화문 집회를 계획하거나 참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광훈 목사와 선긋기를 했는데 이건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을 또 다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비판 일색이었던 집회 내용을 강조했다는 것은 집회의 의미는 새겨야 한다면서 정치적 의미는 부여하는 또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자, 21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여야 정당 대표 회동인지 불발이 됐더라고요. 네네. 미래통합당의 거센 비판도 나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 청와대가 뭐 제안을 했다라고 했는데 언제 공식적인 제안을 했냐? 그래놓고 왜 책임을 우리한테 돌리냐?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 최재성 정무수석 했다는 말을 두고 뭐 그게 무슨 제안이냐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이 내부에서는 이 김종인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뭐 대화가 돼야 만나지 뭐 이런 말을 했다는 소식도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의도와 형식 목적이 맞는다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 이런 입장이 또 나왔어요.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풀이가 되는데요. 밥만 먹으러 청와대에 갈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선을 그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인데요. 하나는 구체적인 의제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이 이해찬 대표와 함께 만나는 것을 구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 대통령과 김종인 비대위원장 두 사람만 단독 영수회담이어야 한다. 또 세 번째로는 결과물을 내는 자리였다. 이렇게 이 전제 조건 또 형식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어때요? 뭐 민주당에서는 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개개인 의원들이 아니 정무수석이 제안하면 공식적으로 제안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수회담이 대체로 정무수석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이 정무수석이 한 얘기를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하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거냐, 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하고 진중권 교수가 정부 비판하는 방송을 했더라고요.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 조폭 문화가 생각났다. 옳고 그름보다 우리 편이냐 상대편이냐 그걸로 모든 걸 판단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신이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이제 대담을 통해서 전체주의 국가가 돼가고 있다. 지지자들이 정치인들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면서 정치인들의 노예가 됐다. 대통령 지지층이 일종의 정치인들의 노예가 됐다는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역비판이 이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서른 민주당 의원이 반박을 했는데 이 조폭에 빗댄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게 이 조폭이라고 표현한 그분들이 조폭 같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이 서른 의원이 뭐 그런 표현을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은 조폭적 사고가 아니라면 뭐 감히 그렇게 못한다. 뭐 그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조폭 문화를 동경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